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평소에 차 아무데나 세우고 이러지 않으시죠? 지난 4월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불법 주정차 차량이라고 그러는데, 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대책 오늘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주 목요일은 집밥과 혼밥 레시피로 요리 대결을 펼치는 날이죠. 오늘은 생선 요리 대결 준비해봤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목요일 함께하는 행복한 셰프 토니오 셰프 정민 요리 연구가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그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찬 요리법 알려드리는 혼밥 토선생 셰프입니다. 네, 흑토자예요. 흑토차죠? 네. 그 토 아니죠? 네네. 아우 겁나라. 자,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주부들은 항상 식구들 뭐 해줄지 걱정이에요. 그런 걱정을 덜어드리는 집밥 정선생 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왜 저한테 카메라가 안 오고? 인사 좀 하려고요. 네. 하루의 행복은 행복한 아침부터 시작입니다. 김경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요리를 해주실지 또 궁금하고요. 네. 그런데 오늘 요리 대결 살펴보기 이전에요. 네. 장바구니 물가 확인해보는 이번 주에 뭘 사지 시간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마트에 가면은 네네. 요즘 뭘 사지? 오늘은 또 뭐 해 먹지?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네네네. 오늘은 뭘 사야 되나요? 이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오늘 같은 날에는 사실 이렇게 봄철 다가오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고민하시지 마시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생선 가게로 달려가십시오. 생선 가게. 네네. 생선. 네. 오르고 내린 그 가격부터 좀 알아보죠. 먼저 그렇죠. 오른 네. 거부터 할까요? 오른 거는 또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료는 안 오르고. 네, 출연료는 물가만 오르고 있어요. 물가만 오르고 네. 그런데 오른 식재료 중에 하나를 제가 먼저 알려드릴 텐데요. 이 식재료들이 빠지면은 우리는 식탁이 조금 허전할 것 같습니다.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는 식재료는요, 바로 갈치와 생강입니다. 제 앞에 있는 바로 이건데요. 갈치와 생강. 생강도 요거 양념해서 먹으면 맛있는 거고, 그죠? 네네. 네. 갈치는 근데 원래 비쌌는데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왜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강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부터 농사가 좀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이 생강 가격이 오르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그럼 갈치는 왜 그런 거죠? 갈치 같은 갈치가 경우에는요, 원래 비싸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원래 비싼데 더 올랐대요. 더 올랐어요? 먹지 말란 소리인지 참. 네. 그런데 갈치 또 낚시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김명 씨가 이야기하신 것처럼요, 갈치 같은 경우에는 낚시를 잡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비 왔죠, 얼마 전에. 비 많이 네. 왔죠. 비 많이 왔죠. 그러다 보니까 어부들이 조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또 갈치 소비량이 또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갈치 가격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수요가 많으니까 네네네. 공급은 딸리고 가격이 그렇죠. 올라갈 수밖에 네. 없겠죠. 그래도 전 먹을 거예요. 여유가 좀 있으신가 봐요. 네. 갈치만 놓고 먹더라도 전 먹을 겁니다. 맛있죠, 갈치. 이제 떨어진 거. 네. 네. 네, 떨어진 거는 잠깐 이제 주부들에겐 되게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인데요. 봄철이 와서 그런지 방울토마토 그리고 이제 한국인의 밥상에서는 절대 빠질 수 없는 주부들의 필수품 고춧가루. 고춧가루. 네, 원기 회복에 좋은 전복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전복은 좀 떨어졌다니까. 다행이고. 저도 해독 주스 먹을 때 이 네. 방울토마토 꼭 먹거든요. 네. 갈아 먹는데 다행입니다. 네. 그렇죠. 고춧가루 같은 경우는 반가운 소식인데 이게 얼큰하고 칼칼한 음식 할 때는 꼭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한식에서는 고춧가루 안 들어가는 게 없는데 맞습니다. 이럴 때 그래
주부님도 사재기 좀 하면 안 되나요? 그래도 사재기를 좀 하시면 그렇고, 네. 어차피 집에 좀 떨어졌다면 미리 구입을 조금 더 해놓으시는 거는 좋은 때인 것 같은데요.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지금 수요가 좀 많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좀 찾는 분들도 많지만 물량이 그만큼 늘어나서 공급이 가격이 좀 많구나. 네, 떨어지고 있는 때이고, 고춧가루도 뭐 같은 이유이기도 하고요. 전복 같은 경우는 봄철을 맞아서 이제 여행 다니시고 막 이런 분들이 전복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또 물량을 많이 풀었다고 하니 요럴 때 좀 맛있게 드시면 좋고, 지난주에 알려드린 전복장 요럴 때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 깨알 홍보. 전복장 그러니까. 너무 맛있었죠. 네. 지난주 자기가 잘했다고 또 이거 홍보까지 다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가격 정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2주간의 정보를 저희가 전해드린 건데 네.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자, 이제 참고하시고요. 본격적인 요리 대결 갈 텐데 네. 오늘은 어떤 식재료인지가 궁금해요. 네, 아까 제가 잠깐 김경 씨가 네. 이야기 나눈 것처럼요. 네네. 바로 오늘의 식재료는 바로 그 생선 요리입니다. 생선 요리. 생선. 예. 생선 좋고. 말하면서도 입에 침이 고이네. 이 갈치는 올랐는데. 네. 아, 갈치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전에 생선은 정말요? 정말 그 동네에서 막 놀다가요. 저 어디서 꽁치 굽는 냄새가 나요. 그럼 막 집에 달려가서 네. 우리 집에 그걸 굽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 초고추장 살짝 탁 찍어가지고 먹어도 맛있는데.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이제 그 비싼 갈치 한 번 구우면 윗집 아래로 이제 민폐죠. 우리는 저기 풀 뜯어 먹고 있는데 여기 아래 위에서 그냥 갈치 냄새 나면 맞아. 갈치! 오늘 그러면 네. 여기 갈치나 지금 얘기한 것들 중에 뭐가 있어요? 재료가? 아, 갈치는 없고요. 갈치 일단, 없어요? 네, 일단 제가 먼저 한번 제 재료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렇죠. 네. 좋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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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준비한 식재료는요. 이거 빠지면 정말 저는 밥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먹는 식재료 같은데요. 네네. 제가 준비한 식재료는 바로 삼치입니다. 삼치! 네. 참치 좋죠. 아, 이건 그냥 구워만 먹어도 맛있잖아요. 아, 그럼요. 아니 근데 삼치 네. 우리 주부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거 그냥 삼치 주세요 그러면 그냥 바로 주는 건가요? 아, 뭐 마트 가서 삼치 주세요 하면 바로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포를 좀 떠났는데요. 포또 주세요 하면 포 떠줘요? 포 떠줘요. 아, 굉장히 포 떠줘요. 예. 포 떠줘요. 네. 소금 좀 뿌려주세요. 이러면 소금도 뿌려줘요. 먹여줘요 하면 안 먹여주고. 내가 먹어야 되고. 아, 참치 좋네요. 갈치 네. 가격이 올랐다고 하니까 삼치 사서 해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될것 우리나라 같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생선 중에 삼치 들어가요. 네, 들어가요. 들어가죠. 또 오. 다른 거. 저도 오늘 재료 참 좋은 거예요. 네. 뭡니까? 공개할게요. 네. 짠. 아, 나 이거 알아요. 모르시죠? 저는 사실 처음 봤는데 네. 아니 저희 자막 나왔어요. 자막에 이미 나왔네요. 네. 눈볼 때라고 그러는구나. 금태라고 알고 계시죠? 금태, 금태. 금태. 예. 난 금태 말고 이게 부산에서는 이 빨간 고기. 부산에서는 빨간 고기, 빨간 고기. 아니 근데 네. 이것도 그냥 구워 먹어도 맛있는 거. 맞아요. 소금 뿌려가지고 네. 일본식 뭐 이런 데 가도 많이 나오는 네.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사실은 우리 주부님들이 마트에 가면 항상 보셨던 생선이에요. 근데 이게 뭐지 싶어서 지나가고 뭐지 싶어서 지나가고 조리법을 몰라서 그냥 패스하셨던 분들에게 맞아요. 오늘 제가 그러니까 금태 눈볼대를 가지고 맛있게 할 수 있는 근사한 요리를 좀 알려드릴게요. 근데 설마 오늘 제가 이 옆에 보니까 후라이팬이 보여.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가지고 그냥 구워가지고 이거 드세요 하는 거 아니죠? 에이, 설마. 좋은 방법인데요. 아, 근데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렇게 또 해드리면 또 서운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또 이 맛있는 요리법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가 대결이잖아요. 네. 오늘은 제가 이기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지금까지는 정 선생님이 먼저 하셨어요. 그죠? 이번엔 오늘도 바뀌었네요.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 셰프님께서 제가 먼저 해서 항상 이기는 것 같다고 그냥 그래서 먼저 하시라 그랬어요. 그럼 오늘 토 셰프께서 네. 제가 먼저 한번 시작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네. 그럼 본격적인 요리 대결 토 셰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저는 이렇게 눈 볼 때마다 눈 볼 때가 눈이 크잖아요. 오늘 네. 정민쌤 식재료인데 예인 씨랑 약간 닮은 것 같기도 해요. 눈이 큰 생선. 그래요? 이거 칭찬이죠? 네, 눈 크게 뜨라는 얘기인가요? 생선 같다는 얘기? 자, 그럼 저는 눈 볼 때 아니고요. 삼치 갖고 요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삼치로 오늘 토 선생님이 요리를 또 레시피를 전해주겠습니다. 네, 무슨 요리 할지 안 궁금하세요?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아까 그냥 구울 거냐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냥 굽지 않을 겁니다. 오늘 저는요, 삼치를 이용해서 일본식 덮밥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덮밥? 네, 오. 삼치 조림 덮밥. 삼치 맛있겠다. 조림 덮밥. 네, 네. 이름하여 삼치동. 삼치동. 네. 아, 가츠동 뭐 이런 동. 가츠동처럼 네. 삼치로 만들었으니까 삼치동. 그렇습니다. 근데 이 덮밥의 생명은 또 그 양념장 살짝 올라가는 간장. 그 맛인데. 네. 맞아요. 아, 그 또 네. 정확하게 집어주셨네요. 아니, 요리는 잘 안 하시는데 그 맛집을 굉장히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이걸 보고 이제 입만 살았다. 네. 입이 고급이더라. 네네. 그럼 저 고급인 이재영 MC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네. 아까 얘기하신 조림 간장 제가 한번 만능 간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덮밥 간장 만들 거예요. 네. 바로 일명 한번 토간장이죠. 토간장 그렇죠. 네. 토간장 또 이 재료를 제가 살짝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이 만능 간장 재료는요, 역시나 주부님들 집에서 쉽게 만드는 양념 간장 재료 똑같이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제가 굉장히 특이한 걸 확인했어요. 네. 볶음 멸치 한 줌. 이게 왠지 포인트 같은데 말이죠. 아, 네. 볶음 멸치. 네. 일식인데 볶음 멸치가 들어갑니까? 네, 볶음 멸치 들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생소하실 네. 텐데요. 일식에서는 보통 국물의 깊은 맛이나 감칠맛을 낼 때 지미료의 한 종류죠. 가다랑어포를 넣어요. 소부시? 네, 가스오부시. 네, 근데 가스오부시. 네, 가스오부시를 넣었는데 예, 가다랑어포라는 표현을 쓰셔야 돼요. 가다랑어포. 예, 예, 그렇죠. 뭐 비슷한데요, 뭐. 네, 가다랑어포를 넣었는데 이 가다랑어포 대신에 멸치를 넣어주시면 훨씬 더 깊고 맛있고 우리네 입맛에 맞는 그런 일본식 요리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입맛에 더 익숙하니까 그걸 익숙하니까. 넣으시는군요. 네네. 다만 볶음 멸치를 사용해 주셔야 된다는 거. 네. 그래야 비린 맛이 날아가거든요. 네, 준비를 해주시고요. 제가 금방 뭐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너무 쉬워가지고 이거 뭐. 자, 일단 간장 간장. 넣고요. 네, 판에다가 간장 먼저 네.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물 부어주세요. 물. 물. 자, 네. 250ml입니까? 네, 250ml입니다. 그리고 설탕만 3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저게 또 일식은 약간 달달한 맛이거든요. 네. 맞아요. 맞다. 너무 짜지 않으면서 약간 네. 달짝지근해서 맞아요. 밥을 계속 비벼 먹어도 그렇죠. 계속 새로운 맛이 날 수 있게. 자, 이렇게 간장 베이스가 기본이에요. 맛술까지 그렇죠? 네. 넣어주시고요. 이건 집에서 많이들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사실. 네네. 그냥 정말 쉽게 쓱쓱쓱 넣어서 제가 뭐 말씀드렸죠. 바르르 한번 끓을 정도만 해주시면 네. 되는 너무 것들을 쉬운 요리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혼자 먹기에 아주 쉽고 간단한 요리다. 예. 아, 간단한 요리를 지금 토셰프가 갖고 온 거예요? 네네네. 이게 혼밥족들을 사실은 위해서. 혼밥족들 이게 혼자 밥 드시는 분들이 본의 아니게 많아요. 많아요. 요즘 예. 가족이 있더라도 그럼요. 시간 때문에 맞아요. 따로따로 먹잖아요. 그리고 지금 딱 시간이 그 출근 딱 출근 준비 시키고 나서 이제 바로 직후에 이제 어머니들이 혼자 밥 드셔야 될 시간. 그때 남은 밥 먹지 마세요. 얼마나 네. 속상해요. 그럼. 나만 먹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방법으로 요리를 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지금 간장이 지금 막 끓어오르려고 하고 있죠. 네. 처음부터 멸치를 넣고 끓이시면 비린맛하고 쓴맛이 함께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끓어오르면 멸치 볶음 멸치 넣어줄게요. 볶음 멸치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한 줌. 네. 그리고 생강. 생강. 생강? 아까 오늘 그 물가 비싸다는 정보. 생강. 네. 네. 생강 살짝 이렇게 2개 넣어주세요. 아까 생강은 조금 올랐었죠? 네, 네네네. 가격이 조금 올랐죠, 요즘에. 그래서 조금 넣네요. 이 생강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넣으시면 또 매운맛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그것 때문에. 네, 살짝 이렇게 한 편으로 한 썬 거 두 조각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일본 요리가 또 생강을 적절하게 쓰는 것 같아요. 생강이 또 저렇게 들어가면 매운맛보다 달큰한 맛이 살짝 나요. 달큰한 맛. 네. 그러니까 간장하고 생강이 생강. 굉장히 중요하군요. 네. 그런데다가 저 볶음 멸치. 저게 들어가서 어떤 맛을 낼지 궁금해요. 이 볶음 멸치하고 생강을 넣고 나서는 불을 약불로 줄여주십니다. 네. 약불로. 네. 요렇게 해서 네. 한 3분에서 5분 정도 오래 끓이실 필요 없어요. 뭐 10분, 20분만 안 넘기시면 돼요. 간편하게 이렇게 약불에 중불해서 멸치 향이랑 맛을 살짝 우려주시면 맛간장 완성입니다. 아, 잠깐만요. 네.
다 끝이라고요, 그게? 네. 이렇게 쉽게 끝났어요? 네, 이게 끝이에요. 와, 너무 소스. 간편하다. 네. 소스가. 맛간장. 맛간장. 이렇게 해서 끓여 여기다가. 드시면요. 여기다 그냥 밥 비벼 드셔도 되고요. 맛있겠다. 맛있을 것 같아요. 김 싸서 요즘에 먹어도 좋잖아요. 화제의 요리죠. 또 달걀장들 많이 해 드시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달걀장 같은 것도 여기다 바로 해 드셔도 되고요. 오. 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볶음 멸치하고 네. 생강을 생강. 넣어서 맞습니다, 그걸 맞습니다. 싹 해서 네, 약한 네. 불로 은근히 끓여내는 거네요. 맞아요. 멸치는 네. 건져내야 되는 거죠? 멸치는 당연히 건져내야죠. 제가 조금 건져낼게요. 멸치도 먹을 뻔했네. 지금 이 간장이 센 불에서 끓일 때와 약간 중약불로 줄였을 때 다려지는 향이 좀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르죠? 약하게 했을 때는? 약하게 쓰는 은근하게 많이 밀려오는데요. 은근하게. 오히려 센 불에서는 향이 그렇게 극대화되진 않아요. 연애랑 똑같네요. 그러네요. 강하게 가면 너한테 안 돼. 약하게 천천히. 천천히. 약불로. 네, 지금 향이 막 넘어오는데 되게 좋은 그 달큰한 간장향 안 나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오. 되게 좋은 향이 나요. 이렇게 맛간장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 여기 완성. 시켜서 준비한 것도 있고요. 네. 맛간장 완성했으니까 이제 메인 요리죠. 삼치덮밥. 삼치동? 너무 삼치동. 빠르고 쉬운데요. 너무 쉽죠. 네. 사실 그래갖고 이거 주부님들이 이거 정말 눈 감고 하셔도 될 정도로 빠르고 쉽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먼저 삼치 같은 경우에는요, 마트에서 이렇게 잘라달라고 하면 잘라줘요. 포 떠달라고 하면. 뭐 네네. 재료도 일단 준비된 거 있으니까 한번 소개 좀 네네. 해주실래요? 그럴까요? 네, 네네. 한번 이 삼치동 재료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삼치 반마리를 먼저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레몬 반 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금 만들었던 만능 간장 있죠. 네, 이것도 3큰술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장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삼치동을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간장 졸아드는 동안에 삼치동을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삼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 떠서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그 자. 명절이나 제사 때 이렇게 전 하듯이 네. 꽂으면 그 되는 포.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 삼치 놈은 삼치동, 동태 놈은 동태동, 맞아요. 연어 놈이 연어동. 연어 놈은 연어동.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야, 연어도. 이동 저동 뭘 넣어도 만능동이 되겠네요. 만능동이죠. 야, 간장이 최고. 있으니까. 아, 응용도 하겠네. 그리고 요즘에는 맞습니다. 생선 살 때 어떤 형태로 다듬어 주세요 이러면은 다 다듬어 주니까. 다 해줘요. 맞아요. 그리고 대파는 이렇게 큼직하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팬은 살짝 달궈 놓을게요. 대파에서 나오는 또 기름이 또 최고죠. 네, 아유, 맞아요. 그럼요. 어우, 정확하게 하시네요. 아니, 볶음밥 네네. 할 때 의외로 양파보다는 대파를 썰어서 이렇게 넣으면은 이 대파에서 나오는 기름이 볶음밥 할 때 밥하고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대파뿐만이 아니고요. 그 대파가 그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이 뭐라 그래야 되죠? 이 씹는 맛 같은 거 달큰한 맛도 주기 때문에 식감도 좋고. 네, 생선 요리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오늘 준비한 삼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기억력 감퇴되시는 분들 그리고 피부 미용 신경 쓰시는 분들 이게 굉장히 필요한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저요. 네. 기억력도 자꾸 떨어지고요. 피부도 그쵸. 자꾸 이상해지는 거. 그러면 아니 우리 저 삼치로 등푸른 드시면 돼요. 등푸른 생선 좋다는 네네. 얘기 들었고 DHA, 맞습니다. 오메가 3, 네. 뭐 이런 게 오메가 3. 풍부하고. 네. 하지만 이런 삼치동을 어떻게 요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삼치동에 들어있는 기름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기름에 참 좋은 게 들어있으니까.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삼치에다가 소금 살짝 너무 많이 뿌려주지 마세요. 양념이 들어갈 거니까요. 네. 그리고 여기 후추 후추도 후추 후추. 살짝 소금 후추 살짝. 네, 후추까지 살짝 뿌려주세요. 자, 삼치가 이쁘기도 하네요. 네. 가지런해요. 네. 오늘은 나의 승리다. 아, 진짜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니 근데 네, 그리고 저 정도 사이즈로 뷔페 식당에 가면 왜 아침밥 먹을 때 네. 네. 저게 구워져서 쫙 있는 게 있어. 맞아요. 네. 네, 그거 좀 맛있지. 뼈 바를 필요도 없고. 네. 그렇죠. 간단하게 먹을 수 있어서. 또 한 조각에다가 이제 밥에다 먹으면 맛있죠. 흰쌀밥에. 그리고 이렇게 앞뒤로 전분가루를 살짝 전분. 뿌려주세요. 어. 이렇게 전분가루 뿌려주시면 기름이 중간에 좋은 기름이 손실되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요. 아우. 그리고 양념이 소스에 양념이 고기에 또 잘 배이고요. 그리고 또 그 저희가 기름 많이 튀잖아요. 네네네. 구울 때. 근데 그 기름이 많이 튀는 것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네요. 전분이. 네네네. 자, 이렇게 전분을 살짝 많이 뿌려줄 필요는 없어요. 살짝 적시듯이만 네. 뿌려주십니다. 눈 온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우리가 저 생선을 살 때 다듬는 것도 다듬는 건데 생선 비린내 날까봐 고민인 분들이 있어요. 아, 맞아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이 삼치나 뭐 이런 등푸른 생선들 비린내가 약간 올라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쌀뜨물에 담가 놓으시면 30분 정도만 담가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비린 맛을 완전히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 쌀뜨물의 전분기가 비린 네. 맛을 갖고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쌀뜨물 이용해 주시면
넣어주시면 되고요. 바로 한번 요리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쌀뜨물 같은 경우는 이게 네. 밥 할 때만 나오는 거잖아요. 네, 네. 네네. 주부가 아니라서 그런데 그 미리 그 준비해 놓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아, 미리 준비해놔도 되고요. 네네네. 그리고 쌀뜨물이 준비가 안 됐을 때는요. 네. 전분물 살짝 준비해 주세요. 아, 전분물. 네, 전분물을 살짝 준비해 주셔도 비슷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셰프님 말씀하신 전분물도 되게 좋고 네. 이제 주부들은 막 뭐 사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마트 가서 새로운 거 보면 막 이렇게 사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난 왜 그러지, 내가? 그때 그때. 이렇게 비린 맛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가루가 하나 또 있는데요. 무슨 가루입니까? 미간가루. 미간. 현미 껍질 예, 예. 갈아놓은 가루가 있어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요즘 현미밥 같은 거 해도 씹히는 식감 때문에 흰밥이 좋은데 현미에 뭐 좋은 요소를 섭취하고 싶다 이러면 밥에 넣어서 드시는데 생선 사서 네. 쌀뜨물이 없을 때 없을 미간가루 한 스푼 섞어서 같이 놓으면 비린 맛 다 잡아내요. 이게 전분이나. 네. 쌀lun이죠? 네, 쌀lun 쌀lun 가루. 가루. 네. 전분가루나 미간가루.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김민 씨 얘기하신 것처럼 대파. 대파를 넣고 살짝 대파 기름을 빼줄 거예요. 대파는 큼직하게 썰어주시는 게 좋겠죠? 네. 네, 이래야 태우지 않고 충분하게 대파 기름을 내실 수가 있어요. 파기름 내야죠. 저도 네. 얼마 전에 오징어 볶음 집에서 만드는데 파기름 내가지고 했어요. 그래야 조금 맛이 다르다고. 많이 들었죠? 어우, 살림꾼이에요. 네, 참 잘했어요. 아우. 자, 이렇게 대파 기름 내주세요. 네. 파만 익는데도 소리가 너무 좋아. 네, 소리도 좋고 지금 파향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아까 김경식 씨가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대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향채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잡내를 잡아주는 데도 좋고요. 이 은은한 향이 이 식욕 떨어지실 때 이렇게 향내서 드시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파기름은 미리 내놔서 저걸 네. 또 볶음밥 할 때 이용하면 좋죠. 아유, 그렇죠. 여기다 바로 밥 볶으셔도 예. 돼요. 네네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주셨으면은 불을 살짝 줄여주시고요. 네. 여기에 참치를 올려서 구워주세요. 또 파기름에 구우니 더 맛있지. 네네. 아, 그럼요. 무조건 맛있어요. 좀 살짝 올려줄게요. 본인이 하니까 무조건 맛있겠죠. 근데 향은 여기서도 지금 느껴지는데. 네네네. 아, 향 죽이죠. 맛있겠어요. 이 시간 정말. 근데 퇴근해서 집에 탁 들어가는데 문 열었는데 집에 저런 향이 싹 나잖아요. 아이고. 아우 일찍 잘 들어왔다 이러지. 잘 들어왔다. 그렇죠.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얼마나 자, 이쁜 그리고 밥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식재료가 하나 들어갑니다. 바로 뭡니까? 레몬. 레몬? 레몬. 레몬을 같이 구워주세요. 잠깐만요. 레몬은 요리 마지막 단계 잠깐 뿌려주는 거 아닙니까? 에헤이. 에헤이. 물론 여지껏 그렇게 해오셨겠지요. 네네네.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 뿌려주시면 신맛을 효과적으로 날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몬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렇게 미리 구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레몬도 굽는다. 비법이구나. 네네네네. 오. 레몬을 같이 굽는 건 처음 봤어요. 레몬 이렇게 즙을 내서 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비린맛 잡으려면? 아, 그런데 네. 그냥 짜는 게 아니라 한번 구워서 짤 거예요. 네. 비린내는 없어지지만 구우면 너무 또 시지 않을까요? 아, 그래서 레몬에는 설탕을 약간 뿌려둡니다. 네, 아주 오늘 좋은 질문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네, 설탕을 잠깐 뿌리면 된다.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비법입니다. 레몬을 같이 네. 부어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기름이 아주 많이 들어가지 않고요. 많이 튀지 않죠, 중요한 거는. 네. 네, 향이 계속 괴롭히네요. 네, 이렇게 싹 구워주십니다. 아, 이대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네, 기가 막혀요 지금. 자, 보기에도 이렇게, 좋아요. 네, 이쁘다. 이렇게 지금 노릇노릇하게 이쁘게 보기 좋게 됐죠. 네. 네. 그럼 여기에 다진 마늘 뭐 안 넣으셔도 되는데 있으시면 다진 마늘도 살짝 넣어주시면 네. 마늘 향까지 같이 곁들이실 수가 있어요. 기호에 따라서. 네네네네. 마늘도 살짝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끓여 준비한 맛간장이죠. 맛간장. 네, 간장. 맛간장. 이게 바로 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저희 지금 요리 15분 해야 되잖아. 15분 안에 해야 되는 거 맞죠? 네, 네, 네네. 맞아요. 5분 남았다고 그랬거든요. 글쎄요. 네네. 아, 이거 좀 빨리 완성해도 되려나 모르겠어요. 여유. 네, 야. 여기에 바로 부어주십니다. 이거 중요한 순간이에요. 카메라 잡아주셔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맛간장을 싹. 자, 오, 맛있는 소리. 야. 와. 저기서 졸여지는군요. 네네네. 안에 다 배는구나, 양념이. 네네네네. 이때 주의하실 점은요. 네. 맛간장이 너무 짜다면요. 물을 조금 섞어가지고 좀 희석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조절을 할 수가 있군요. 네네네네. 끝에서라도. 자, 맛을 살짝 봅니다. 자, 맛을 살짝 볼게요. 네. 네.
네, 아유, 왔어요? 왔어요. 아, 네. 왔어요. 왔어요. 두 분이 오셨습니다. 오늘 저의 승리 확실합니다. 네. 자, 이렇게 가볍게 끓여주시면 되고요. 이 레몬 같은 경우에는 살짝 눌러주시면서 레몬즙이 나와요. 맛있겠다. 팬 위에서. 네. 오. 레몬이 여러 역할을 하는 게 이 보기에도 참 좋아요. 네, 네네. 예쁘고. 저게 포인트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살짝 졸여주신 다음에요. 바로 그냥 반찬으로 드셔도 되고요. 네. 오늘 저는 덮밥으로 밥 위에 올려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바로 완성을 할까요? 네. 네, 일단은- 이렇게 되면 완성이죠? 네. 오. 네네네. 자, 밥도 준비를 했어요. 네. 밥. 자. 밥이 일단 준비를 네. 됐고. 밥은 맨밥이죠? 아, 맨밥입니다. 근데 저 밥이 또 중요해요. 고슬고슬. 예, 예. 야, 진짜 미식가 많네요. 그렇죠. 아, 진짜 저- 그래요. 밥 짓는 것만 몇 년 하더라고. 아, 약간 고슬고슬해야 되니까. 이렇게 잘 보이라고. 진밥이면 그게 맛이 없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이라고 이렇게 놔드릴게요. 샥. 어떡해요. 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맛있는 게 느껴져요. 지금 TV 보고 계신 분들은 좀 덜하겠지만 저희는 지금 이 향까지 맡으니까 그렇죠. 더해요. 어쩜 좋아. 파도 옆에다 거기다가 싹 곁들여 파를 주시고요. 네. 어떡해. 이게 또 그냥 간장으로 한 게 아니고 맞는 간장, 달큰한 맛이 나는 네. 간장으로 그렇죠. 또 양념을 했거든요. 나와 있는 일명 소스도 네. 살짝 뿌려주시고요. 네. 또 살짝 뿌리는 게 또 하이라이트예요. 네, 네. 그리고 부어놓은 레몬. 레몬. 이야. 드릴게요. 예쁘다. 그러니까 저 덮밥 간장에는 볶음 멸치하고 생강이 비결이고요. 네. 그 삼치동에는 구운 레몬. 저게 또 비법이니까. 그러네요. 예. 그리고 요거 달걀장 제가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달걀장. 노른자를 간장에다가 이제 그렇지요. 숙성시킨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 달걀장 하나 싹 또 올려주시면 네. 되고요. 여기에 깻잎 살짝 뿌려줄게요. 뭐 오늘 뭐 그냥 네. 냄새가 예술이네. 지금 저 지금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야, 네. 바로 내도 되겠는데. 완성입니다. 여기 벨 없나요? 띵동띵동. 예. 너무 맛있어. 아약 삼치동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투 셰프님 아까 그 네. 설명을 안 했어요. 아까 저 뭐지? 달걀장? 그건 뭐 네네. 숙성을 시킨다고. 달걀장은요, 맛간장, 아까 만든 맛간장 네. 있죠? 그 맛간장을 식혀서요, 달걀 노른자만 건져가지고 그 간장에다 담가두신 다음에 냉장고에서 한 3-4시간 정도 숙성을 시켜주시면 밥에 바로 비벼 먹을 수 있는 맛 달걀장이 탄생을 바로 합니다. 쓰는 게 아니고 숙성을 네네. 시키는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오늘의 레시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집밥, 혼밥 토선생의 이 요리 꿀팁 화면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노래만 들어 이 노래 멈출 수가 없네요. 이 마음이 점점 빠져들고 있어요. 당신만이 나를 헷갈리게 하네요. 당신만이 나를 아우 저건 정말 빨리 먹어보고 싶은데. 네. 정 선생님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표정이 지금 어두워요. 어두운 게 아니라 너무 갑자기 배가 고파요. 배가 향 때문에. 네. 오늘 아까는 일본 쪽 요리를 우리한테 선보인 거고. 네네. 이번에 정 선생님은 어때요? 토종 한식입니까 아니면 어떤 응용돼 있습니까? 그래도 몇 주 한식 했는데 오늘 네. 셰프님께서 딱 멋지게 일식하셨으니까 저는 오늘 중식 스타일로. 중식 스타일. 중식 스타일로. 또 다르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아까 네. 초반에 보여드린 눈볼대예요. 네. 눈볼대. 생선이 원체 예쁘고 네. 또 주변에서 많이 보긴 하지만 좀 저걸로 뭘 해 먹으면 더 맛있을까라는 주부님들이 현장에서 제가 봤어요. 마트에서. 봤는데 빨간 고기. 네, 빨간 고기. 잘 많이 드셨죠? 그럼요. 네, 그거 맛있어요. 아는 네. 사람만 알죠. 맞아요. 그저 제주도하고 이 부산, 부산, 예, 네. 남해 쪽에서만 어획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올해 유난히 좀 어획량이 많아서 여기저기 마트에 많이 나와 있다고 하니까 가격도 조금 괜찮아요. 이럴 때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구입을 하실 때요. 비늘이 좀 있는데 비늘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 비늘 제거하는 법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그에 앞서서 재료 소개 간단히 하고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오늘 정 선생님이 눈볼대를 가지고 요리를 해 주실 텐데요. 당연히 눈볼대 한 마리 필요하고 네. 그리고 가격이 좀 오르고 있어서 아쉽습니다. 생강 네. 준비를 해주시고 아니면 뭐 생강 가루도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 뭐 레몬 약간 필요하고 소스 재료는 뭐 간장, 굴소스, 맛술 정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재료 소개 끝났으니까 바로 이제 갈까요? 네. 갑자기 너무 배가 고파요. 셰프님도 너무 많이 옆에서 보고 있었나 봐요. 생선은 네. 지금 비늘은 제거를 한 상태예요, 이렇게. 근데 비늘이 꽤 커요. 네. 집에서 요거 비늘 제거하다 보면 네. 나중에 보니까 비늘이 막 여기저기 많이 붙어 있는 경우들이 생겨요. 아, 까칠한 생선이네요. 그러니까 살 때 제거해 달라고. 그렇죠. 셰프님처럼 포를 뜨는 것도 아니니까 네. 아주 간단하게 비늘 좀 제거해 주세요. 이러면 네. 다 제거를 네. 해주시고. 집에서 할 필요가 없죠. 그럼요. 요즘 세상에.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좀 어떤 걸 요구를 하셔야 되냐면 우리 오늘 만드는 음식이 중국식 금태찜. 네. 생각 이제 안 나 이렇게. 눈볼대찜. 눈볼대찜. 금태 네. 눈볼대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저 등 푸른 눈볼대찜인데. 생선 많이 드세요. 네네. 중국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네. 살짝 쪄서 나중에 기름 부을 건데요. 네. 이쪽이 배 쪽이 내장을 제거하면 이렇게 벌려져서 안 예쁘겠죠. 아. 네네. 그래서 오늘은 배 쪽이 아니라 아가미 쪽으로. 아가미. 아가미 쪽으로 내장을 네. 제거해 주세요 하면 요 안으로 내장을 다 제거해 주세요. 아, 그래요? 네. 또로록 빼서 다 해주시니까 네. 요거는 요청을 하시면 뭐 다 해주시는 분이 아가미 쪽으로 내장 제거해 주세요. 아, 그러면 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가미 쪽으로 내장 좀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눈볼 때 찜 기술이거든요. 만들 네. 거니까 네. 눈볼 때 찜용으로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네. 그래도 이제 정확히 하고 싶으면 배 따지 말고 아가미 쪽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따요. 아, 배 배를 딴다고 따요. 표현합니다. 네, 네. 생선이니까. 네, 네. 생선이니까. 사실 굉장히 고급 기술이거든요. 아가미서부터 하는 글쎄 거는. 네, 고급 기술이에요. 고급 기술 들어간 거네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집에서 하시는 것보다 해달라고 하시는 게 전문가에게? 훨씬 더 좋습니다. 예. 네. 그래서 생선은 집에 가져오셔서 하실 거라고는 요렇게 칼집을 좀 내주시면 돼요. 칼집을 내서 여기 사이에 이제 뭔가를 집어넣어서 향을 더 극대화시키고 잘 익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너무 깊어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 요 정도 네. 이렇게 휘는 정도가 요 정도가 되면 요 정도 휘면 아주 예쁘게 잘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아, 저는 여기다 맛간장을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셰프님 거요. 그럼 중식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기름을 넣어야 되겠죠, 네. 저기서는. 자, 이렇게 그다음에 하고 오늘 뭘 준비되는 게 저도 생강 준비했거든요. 생강. 어. 아, 생강은 다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웬만한 생선 요리에는 생강이 생강이 다 빠지면 좀 안 된다 싶을 정도로 생강이 맞습니다. 들어가면 네. 향도 극대화되고 생강을 먹어도 맛있는 맛이 나고 이렇게 돼서 비린내 날지 모르니까 그렇죠. 잡아주죠. 잡아줘야죠. 네. 네. 이렇게 약간 채 썬 생강을 아까 네. 잘라준 생선 사이사이에 집어넣어서 약간 생강 속옷 입게 만들어주세요. 네. 밑간을 하는 거죠. 네. 이쁘다. 요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눈볼대 자체가 약간 핑크색이 너무 예쁘잖아요. 네,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도 예쁘네요. 보기가 좋네요. 네. 이렇게 하시고 소금 후추 자, 살짝 살짝 뿌려주시고. 뿌려주시고 본인 닮아서 이뻐 보이는 건 아니고요. 제가 살다 눈볼대 닮았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별명 하나 추가합니다. 추가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도 오늘 셰프님하고 좀 재료가 겹치는 게 있는데 대파예요. 대파. 아무래도 생선이니까 대파를 넣었는데 셰프님 동그랗게 서셨죠. 저 오늘 다 이렇게 채를 썰어서 위에 쫙 올려주세요. 네. 위에다가. 네. 예쁘다. 대파, 생강. 네. 이거는 생선 요리에 꼭 들어가야 돼. 비린내도 네. 잡아주고. 맞습니다. 네. 이렇게 올려주시고 집에서 이제 한번 쪄주셔야 되는데 이런 찜기에 넣고 오. 생선을 바로 들어가요. 저러면 끝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네. 한 10분에서 눌러봤을 때 다 익은 상태까지 생선의 크기에 따라 좀 차이는 있어요. 10분에서 15분 정도 체크를 하셔서 네. 이렇게 쪄주시면 되고 저희는 이제 10분 동안 요리를 다 요거를 기다릴 수가 없어서 미리 준비된 생선을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네, 할게요. 네. 근데 요거가 되는 사이에 이제 소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소스라는 게 어떤 분들이 되게 귀찮아. 이걸 외우기도 쉽지 않고 매번 방송 나올 때마다 적을 수가 없어. 이런 분들 계셔서 제가 오늘은 진짜 쉬운 소스를 가져왔어요. 어떤 소스예요? 4가지 재료를
2숟가락씩만 넣으세요. 사이 법칙 뭐 이런 거. 사이 법칙. 사이 법칙. 사이 법칙. 사이좋게 사이 법칙. 네네. 4가지 재료를 2숟가락씩만 넣으면 됩니다. 네. 일단 여기 넣어볼까요? 네. 네. 만약에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간장 양념. 아유, 간장 그만하세요. 지금. 간장 그만. 네. 아니 그거 써도 괜찮을 것도 같아요. 네네네. 네,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소스가 조금 더 맛있다는 거. 대결이니까 또 절대 지지 않습니다. 그 4가지 소스 중에 첫 번째 굴소스예요. 네. 굴소스. 2숟가락. 저 중국 요리에는 굴소스가 다 대부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굴소스 넣고. 설탕 2숟가락. 네. 다 2숟가락씩. 네. 굴소스가 들어가면 또 이 감칠맛이 엄청 올라가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꼭 중식 아니더라도 다른 뭐 볶음 요리나 이런데 쓰셔도 됩니다. 좋죠. 예. 그건 맛술 맛술이죠. 맛술 맛술이요? 2숟가락. 네. 아니, 맛술. 간장 2숟가락. 맛술 같은 경우는 알코올이 있지 않나요? 이거 끓이면서 날아가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바글바글 얘를 끓이러 갈게요. 따라오세요. 이쪽에서. 네. 오늘 뭐 셰프님 하신 것도 그렇고 제가 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오랫동안 계속해서 끓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한번 뭐 설탕이 녹을 정도로만 바글바글 끓여주시면 되니까. 자, 우리 가스가 안 되네요. 야, 이게 오늘 또- 아무리 생각해도 저의 승리인 것 같네요. 네, 이게 또 가스까지 안 도와주는 걸 보면은. 그럴까요? 얼마나 맛있으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는지. 이렇게 해서 10분 전입니다. 네, 저거 그냥 바르르 한번 끓여주시면 되고 네. 끓고 나서는 이제 이건 개인의 취향인데요. 저는 네. 고수를 되게 좋아하고 이 고수가 한번 쪄낸 생선하고 되게 잘 어울려요. 맞아요. 그래서 고수를 바르르 끓은 소스에 한 번만 집어넣기만 하면 알 수 없는 이 향이 확 우리 몸을 감싸면서 그냥 생으로 먹는 고수하고는 달라요. 향의 극대화. 근데 나는 고수가 영 싫다 하시면 빼셔도 상관없고 네. 깻잎 매니아들은 깻잎을 네. 넣으셔도 깻잎 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저 고수는 아직 거북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많아요. 만약에 네. 거북하면 깻잎을 넣으면 돼요. 고수 혹은 깻잎. 저는 사실 고수를 잘 못 먹거든요. 근데 저 고수 맛에 익숙해져야 중국의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동남아도 베트남 다 음식도 섭렵.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이제 벌써 설탕 다 녹아서 그냥 고수 집어 넣으시면 돼요. 네. 고수 넣고 탁 넣었다가 그냥 불 바로 끄시면 돼요. 오. 네, 오랫동안 하는 게 아니라 이대로. 향을 살려야 되겠다. 네, 향을 살려야 되기 슬쩍. 때문에. 네. 이렇게 하면 소스 끝. 야, 너무 저기 간단해요. 한 방이 오늘은. 있었네. 끝. 네네. 네, 소스 끝났고 저는 오늘 하나만 과정을 더 할게요. 복잡하지 않게. 네. 오늘 우리가 생선을 찌잖아요. 근데 네. 중식인 약간 튀김 같은 느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겉에 좀 바삭바삭하게. 바삭바삭하게. 근데 이걸 다시 튀기자면 누가 해 먹겠어요. 그렇죠? 오이를 끓여서 살짝 붓기만 하면 끝입니다. 아, 그래요? 네. 비법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법. 예. 이것도 비법이네요. 네. 오이를 끓일 때 마늘을 넣어서 마늘 향을 입은 오이를 뿌려주세요. 예. 마늘을 살짝 튀기다시피 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마늘 프레이크처럼. 네, 저는 이제 이걸 마늘 칩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 생선 비린내를 한 번 더 잡아줄 수도 있고요. 네. 생선 떠서 먹을 때 마늘이 익어서 바스락거리는 식감도 훨씬 좋고요. 또 모양도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 기름은 우리가 쓰는 기름이에요? 네, 올리브 오일이에요. 올리브 오일. 네.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끓이는 거는 올리브 오일이 안 좋다 이런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우리는 다른 재료를 딱히 익히는 게 아니라 올리브 오일을 바로 가열하기 때문에 네. 그냥 가열하면 끄면 되기 때문에 크게 네.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예. 네. 엑스트라 버진 안 써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와, 생선 좀 보세요. 와, 본인이 하고 본인이 놀래요. 네. 아니, 지금 이 쪄지는 향이 너무 좋아요. 야, 화면, 그러네요. 이쁘다. 익는 것도 예쁘게 익었네요. 네. 눈 볼 때. 자, 눈 볼 때가 아까 핑크색이었던 애가 이렇게 익어가지고 네. 저 안에 또 뭐 생강도 넣었고요. 네. 대파도 넣었잖아요. 그 향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강하고 대파가 풍미를 살려주니까. 그렇죠. 눈 볼 때 한 점을 딱 뜯어서 그 같이 한 소스에다 찍어 먹으면 아주 금상첨화겠는데요? 그렇게도 정말 맛있는데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하신다면 네. 지금 그 하신 말씀 취소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요? 네네네. 그렇게 맛있나요? 네, 맛있습니다. 지금 옆에서 오일이 끓고 있어요. 네. 잠시만요. 근데 지금 올리브 오일을 하실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점이 네네. 올리브 오일은 발연점, 타는 점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맞죠? 때문에 60도, 70도. 네네 한 80도, 뭐 아직? 최대 80도까지 가능한데요. 기름을 너무 뜨겁게 말고요, 좀 약간 중불 정도에서 천천히 마늘 향을 빼주시면 훨씬 더 맛있게 요리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늘이 조금 익었다 싶을 때, 그리고 이제 마늘이 지금은 안 익는 것 같지만 사실 기름의 온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갈색이 뜨기 시작하면 불은 꺼주셔도 괜찮아요. 네, 맞아요. 그럼 마늘도 은은하게. 좀 바삭하겠네요. 네, 바스락하면서 이제 마늘 식감도 살고 그러네. 생선 살하고 같이 씹는 것도 재밌고 또 보기에도 예쁘고 사실 주부 입장에서는 조금 하고 많이 한 것 같은 느낌 네. 주고 싶잖아요. 네. 근데 이 마늘이 그런 느낌도 좋아요. 진짜 정답이네요. 네네, 맞아요. 빨리 하면서 이 조금 했는데 많아 보이고 또 네. 맛있는 거. 고생한 것 같은 그렇죠. 거. 고생한 것 같은 네. 거. 최고죠. 아니, 혼밥 요리는 이거 제가 좀 하는데, 네네. 아니, 집밥 요리는 또 그러게요. 정쌤이 또 한 집밥 하시네요 또. 네. 네. 근데 저걸 집에서 할 때 올리브 오일이 없으면 그냥 일반 식용유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식용유도 크게 상관없어요. 끓이니까 괜찮고 네. 어차피 튀기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식용유에 튀겨서도 먹잖아요. 네네네. 문제는 되지 않고 포도씨유, 해바라기 씨유, 튀김유 다 괜찮습니다. 아, 상관없군요. 지금 마늘 너무 예쁘게 잘 익고 있어요. 이 정도만 끓기 시작하면 노릇노릇하네요. 지금부터는 우리 아무 말 하지 않고 네. 소리에 한번 집중해 볼까요? ASMR인가요? 요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생선에 부을 때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네. 야, 자갈자갈자갈 소리가 나네요. 네. 소리가 좀 약하게 들리네요. 맛있는 원래 소리. 막 놔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기름에 한번 사실 겉면이 튀겨지고 있는 거예요. 네. 기름에 튀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구나. 네. 저걸- 중국식 어염만찬이라고 하거든요. 올리브 오일로 하니까 또 기름 색깔도 또 다르고. 굉장히 이뻐요. 예. 예, 예.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익혔던 소스를 소스. 저게 이제 초록색이지 고수. 네, 네. 고수. 아, 요거는 제가 다른 데 가서 좀 써먹어야겠다. 아니 집에서 좋네. 맛볼 수 없는 저 비싼 중국집 가서 요리 네네. 시킨 거 그런 그러니까요. 느낌이에요. 그죠, 딱 그죠. 만드는 네. 고급 요리 느낌이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게 기름을 부었으니까 겉은 바삭해지면서 맞아요. 안은 촉촉하고 부드러운 거죠. 이렇게 마늘도 해서 바삭하게. 완성인가요? 완성이에요. 이야. 근데 이제 우리 사실 생각보다 주부님 손이 되게 빨라요. 엄청 빨라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또 집에서 하나만 내놓으면 되게 서운해하거든요. 네. 근데 뭔가 하나만 조금 더 곁들여 놓으면 한 3개, 4개 한 느낌 줄 수 있는 거를 만드는데 네. 우리 지난주까지 물가 정보 보니까 참외값이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참외. 네. 참외로 과일로 반찬 만들어 먹는 것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재밌다. 떨어진 참외감으로 어. 우리 만든 음식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참외 초무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참외 초무침. 오, 되게 독특하네요. 참외는 요즘 참외가 진짜 가격은 떨어지는데 실하고 맛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색깔도 이쁘다. 색깔도 예쁘죠. 얘를 이렇게 세로로 잘라서 안에 씨만 숟가락으로 제거를 좀 네. 해놔주세요. 네. 요렇게, 네. 요렇게. 아하. 씨만 제거를 네, 했어요. 씨를 제거를 하고 이 발음 되게 잘해야 돼요. 제거를 하신 후에 우리 대부분 요거 할 때는 칼로 썰거나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죠? 네. 우리 주부님들 집에서 있는 오이 깎는 채칼. 오늘은 요걸 쓸 거예요. 간편하죠. 아니 그리고 얘로 했을 때 얇게 썰리는 식감이 칼하고는 또 다른 맛을 줘요. 훨씬 팁까지 또. 맛을 막 짙게 빼낼 수 있거든요. 요걸로 이렇게 쓱쓱 하면 쓱쓱, 되잖아요. 네, 이렇게 오. 쓱쓱. 야, 사실 참외가 이 아삭아삭한 맛이 좀 있어서 초무침 할 때 좋긴 좋거든요. 식감이 살아있죠. 네. 참외가 반찬이 된다. 수박은 들어봤는데. 그렇죠. 얇아요. 이렇게 얇아서 여러 장을 먹어도 겹치지 않고 네. 사실 이렇게 막 아삭아삭하는 맛은 아니어도 아그작아그작거리면서 여러 장이 겹치면 또 입에서 맛이 다르거든요. 참외 같은 경우는 당도가 기본적으로 있죠. 네. 그래서 설탕을 많이 넣지 않아도 되고 오늘 먹는 음식하고도 너무 잘 어울릴 수 있어서 오늘 이렇게 썰어주시면 훨씬 좋아요. 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간단한 양념 넣어서 바로 쓱쓱 무칩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네. 가격 떨어졌습니다. 네. 이거 근데 고기 싸 먹으면 되게 맛있겠다 벌써. 소금. 좋은 삼겹살 아이디어. 구워서. 네. 설탕 약간. 설탕도 약간. 네. 너무 많이는 안 해도 되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도가 충분하기 네. 때문에. 그리고 식초를 넣는 초무침이에요. 식초 살짝. 식초 살짝. 네. 이렇게 해서 요거를 그럼 버물버물. 끝이에요? 네, 끝이에요. 와, 간단하다. 이렇게 그냥 네, 버무려주면 마무리군요. 네. 그 참외 자체의 맛이 있으니까. 참외 초무침.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즘은 귀찮은 거 하느니 사먹자주의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귀찮고 복잡하고 어려운 거는 알려드려봤자 소용도 없어서 진짜 실생활에 가능한 네. 이런 거. 네. 조물조물 해주시면 완성입니다. 간단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곁들여서 먹으면 네. 눈 볼 때쯤하고 싹 입에서 어우러지는 맛이 정말 맛있다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레시피는 역시나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드리겠고요. 그러면 이 정 선생님의 오늘 요리 꿀팁 화면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렇게 노래방으로 가서 그녀가 좋아하는 노래를 무심한 척 준비한 한 척 노래를 불렀네. 그렇게 내가 노래를 부른 뒤 그녀의 반응을 상상하고 좀 더 불러볼 걸 노래를 걸거렸네. 자, 저희는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눈 볼 때쯤 네. 하고 삼치를 또 이렇게 맛있게 덮밥으로 만들었거든요. 네. 예? 맛을 보고 또 오늘도 평가를 해야 됩니다. 오늘도 대결 네. 구도기 때문에 저희가 다 같이 맛을 그래요. 본 이후에 어떤 선생님의 네. 요리가 맛있었는지 저는 아까 알려드릴게요. 저 참외 가지고 이렇게 한 게 궁금했어요, 맛이. 어. 이거부터. 아, 요게 참외 가지고 한 거였구나. 시원하고 아삭아삭. 좋다. 괜찮아요? 시원하고 참외 달콤함도 있고 네. 고춧가루를 넣어서 그 약간 매콤한. 네, 느끼함도 잡아줄 수 있고. 이게 참외가 약간 비린내가 있는 거 아시죠? 네, 그 네, 맛이 네. 나면 이거는- 어쩌나 했는데 전혀. 네. 제가 볼 때는 이 고춧가루를 빼면 아이들이 먹으면 아주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네네. 어른들은 고춧가루 넣고. 너무 맛있다. 맛이 괜찮네요, 정말. 그러면 자, 이제 삼치. 삼치를 먹어봐야 돼. 이게 삼치동이죠? 네. 아, 밥을 싹 해가지고 이게 또 만능 간장 양념으로 했거든요. 맛있다. 어때요? 맛있다. 맛이 괜찮아요? 근데 아까 그 달걀 노른자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네네네. 그걸까지 싹 비벼야 제일 맛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 달걀 노른자. 그럼 좀 더 깊은 맛이 날 것 같기도 그래요. 하고요. 소스도 좋고, 제일 맛은 딱 맞네요. 아, 그래요. 저도 다행이네. 한번 먹어볼게요. 살짝 해가지고 요 깻잎이랑 위에다가 같이 해서, 깻잎 예. 올려야죠. 네. 그래서 이걸 또 한 입에 넣어줘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부드러워요? 너무 부드럽고 간장이 좀 짜지 않을까 했는데 아이들 먹기에도 전혀요. 네네. 그죠. 깻잎 향과 너무 맛있는데. 맞습니다. 아유, 못 참겠어요. 전국제도? 네, 저도 먹어봐야 되겠어요. 한 숟갈 똑 떠서. 많이 네. 드시네요. 아, 이 시간 얼마나 배고픈지 몰라요. 아침도 안 먹고 나오는데. 네. 이렇게 또 한 입 크게 먹어야 돼요. 맛있어요? 맛있죠? 어때요? 여태까지 먹었던 뭐 가츠돈 이거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렇죠. 비린 맛도 전혀 안 나고 삼치의 이 생선의 맛도 살아있고. 네. 소스가 정말 네네. 아까 말했듯이 완전 일식보다는 약간 이게 한식에서도 일식하고 중간적인 그런 맛이 나네요. 이게 구운 파랑 같이 입에 넣으셔야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파에 양념이 싹 배가지고 이 소스 이 볶음 맛있네요. 멸치, 볶음 멸치에 또 이 일조를 했네요. 그렇죠. 자, 이제 눈 볼 때쯤으로 넘어가야 돼. 아, 그래요? 네. 너무 또 삼치동에 몰입하고 있었네요. 아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삼치동에 몰입하셔도 됩니다. 눈 볼 때쯤 야, 이번 주는 누가 이길까? 이게 고수를 싹 좋다. 올려서 좋아요. 눈 볼 때쯤도 좋다. 오, 근데 요거를 이제 먹다가 밥에 딱 비벼서 또 먹잖아요. 네. 소스를. 소스 얹어서. 오, 이 눈 볼 때쯤 위에다가 고수 싹 올려가지고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고수가 신의 한 수네. 네, 맛있네. 제가 고수를 사실 못 먹거든요. 아, 그래요? 네, 맛있네. 향이 전혀. 네. 제가 그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 고수 향이 안 나고요. 너무 맛있는데요? 맛있네. 야, 향도 좋고요. 예.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고수를 얹었습니다. 어때요? 호텔 요리네. 굉장히 고급진 요리죠. 집밥인데 그 집이 호텔이네. 오, 맛있네. 오, 오, 이렇게 하면 맛있어. 그쵸. 맛있어요. 네. 정말 사실 별거 없었잖아요. 네. 근데 그럴싸하고 좀 있어 보이게 하는 것들. 이게 우리 주부들한테는 좀 필요해요. 아, 눈 볼 때가 이런 맛이었어요? 네, 이런 맛이었어요. 와. 굉장히 살이 야들야들하죠. 오. 굉장히 야들야들. 네. 자, 이게 맛 대결이니까. 네. 이걸로. 가장 어려운 시간인데. 저 새 거. 네, 새 걸로. 요게 요쪽이 토셰프. 토셰프. 등. 등이. 어. 요쪽으로 하면 토셰프.
안으로 파진 이쪽으로 부분이? 하면 정쌤. 정세. 아, 눈 볼 때와 볼 이제 때와? 뒤에가 삼치동. 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눈 볼 때쯤이냐 삼치동이냐.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어떻게 됐어요? 뭐죠? 2대 1로. 아, 삼치동쌤이네요. 네. 아니 맛있더라고. 저도 지금 계속 네. 먹고 있어요. 아, 제가 원래 덮밥류를 좋아하기도 하고 비린 맛이 하나도 안 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저 입에 삼치가 길들여져 있어. 너무 고급 요리예요. 어머니가 많이 해주셔서. 눈볼 때가 길들여지신 분. 아니 눈 볼 때쯤도 이게 상당히 지금 먹어보니까 여태까지 눈 볼 때라는 생선을 조금 외면했던 게 미안할 정도로 굉장히 식감 살아있고 네. 맛있어요. 소스도 아주 최고였어요. 두 분 오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자동차 정보 드려야죠. 네, 오늘은 뭐 운전자건 운전자가 아니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에 막혀 현장 진입에 실패하는 소방차. 손으로 밀고 견인차까지 나섰지만 결국 500m를 돌아가야 했습니다. 제천 참사 29명의 희생자를 냈죠. 그 이후에 이제 주정차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고 그랬습니다. 네, 지난 4월 17일부터는 고쳐지지 않은 이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 주민 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이 단속을 강화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들려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김필수 자동차과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제천 참사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네. 불법 주정차에 의해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관행이 고쳐지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쉽고 좀 안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은 불법 주정차한 게 뭐 드문 게 아니라 솔직히 지금 나가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만연돼 있습니다. 이게 또 더 위험한 게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응급 소방차들이나 이런 차들이 진행을 못해서 2차, 3차의 피해가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게 더 문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차량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 차를 세워두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사실 저도 하는데 급할 때는 또 나 잠깐인데 뭐 어떻겠어 막 이러면서 하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그 경각심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자꾸 아무데나 그냥 대고 이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천 참사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불법 주정차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 이게 교통 참사라고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예전에도 아마 배우 박혜미 씨 남편 그 황민 씨 같은 예. 경우에 주 요인이 이제 음주운전 때문에 그렇지만은 네. 사실 더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불법 주정차된 갓길에 주정차된 갓길에 주차했어. 맞습니다. 대형 차량 때문에 생긴 참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불법 주정차 자체가 목숨을 담보로 한다는 측면에서 더더욱 위험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지난 17일부터 이 경찰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네. 오늘은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부분들 대처법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그 대처법 첫 번째는 뭔가요? 네, 일단 불법 주정차에 대한 필수 요소 꼭 알아야 될 거. 그래서 요것만을 알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핵심적인 첫 번째 뭔지 얘기해 주시죠. 네,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불법 주정차인지 아닌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먼저 이제 주차하고 정차에 대한 정의부터 아는 것이 정확한 시작점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저도 주정차. 면허는 있지만 네. 사실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주차하게 되면은 이 운전석에 앉아 있건 앉아 있지 않건 또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또 화물시키기 위해서 이 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또 장시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주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차. 이 정차에 대한 부분들은 5분 이내입니다. 5분 이내 운전석에 앉아 있지만은 차가 바로 못 움직이는데 5분 이내를 보통 정차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단속을 할 때 5분을 5분. 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공익근무 요원을 해봤기 때문에 네. 이 5분 경고장을 붙이고 그 다음에 단속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5분. 그러면 이제 여기가 주정차를 해도 되는 데인지 안 되는 데인지 내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보통 네.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가장자리에 흰색 선하고 노란색, 황색 선이 있거든요. 네. 이 5가지 중에서 흰색 실선하고 점선에 대한 부분들은 주정차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황색 점선도 이 점선인 경우에는 주차는 불가능하지만은 정차는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황색 실선인 경우에는 이 주정차가 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황색성 두 선이 거 있는 경우에는 완전히 주정차가 불가능하다. 절대 불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네네. 그냥 황색선을 보면 여기다 세우면 안 되는구나. 안 된다. 네.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 5가지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있다 하더라도 주변 어떤 위험 요소에 의해서 네. 충돌이나 추돌에 의해서 사고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신경 써서 주정차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불법 주정차 대처법 두 번째는 뭔가요? 네, 두 번째로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이 단속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한 4대 단속 지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4대 단속구역. 네. 오, 그 부분을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네. 구체적으로 좀 제일 설명해 먼저 주시죠. 이제 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일반적으로 이 소방전, 소방 화재 설비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이 화재 진압을 위해서 골든 타임이라 그러죠. 실시간으로 상당히 좀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화전이나 소화 설비에 대한 부분들은 좌우 5m 이내 이 주정차를 하면 안 되거든요. 아마 외국 사진 같은 거 보시게 되면은 네. 이 차가 주차돼 있는데 이 차 유리를 뚫고 네. 소방호스를 연결해서 하는 경우 이런 거 봤을 텐데 국내에서도 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가능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건 진짜 분명히 지켜줘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거에서 절대 차 세우면 안 되는 거고. 네. 예. 네, 두 번째로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이 버스 정류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인 경우에는 차가 주정차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승하차 때 상당히 위험하고요. 네. 또 이때 나는 사고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좌우 5m 이내인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정차가 불법이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승객들도 버스 오르고 정류장. 내리다 보면은 또 2차 사고도 또 날 수가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 버스 정류장은 좌우 10m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 좌우 5m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사거리 교차로의 모퉁이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지역은 보행자도 많지만은 차량도 상당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차나 아니면은 이런 걸 가려서 특히 이제 교통사고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바로 모퉁이 지역이니까 이 경우도 좌우 5m가 해당되니까 굉장히 강력한 불법 주정차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또 있나요, 혹시?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보시면 횡단보도하고요. 차량 횡단보도. 정지선입니다. 정지선. 우리가 네. 차 운행하다 보면은 횡단보도 우회사가 차가 정지돼서 피해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맞아요. 또 차량 정지선도 슬금슬금해서 앞으로 나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네. 네. 신호가 완전히 바뀌기 전까지는 차 움직이지 않는 것이 움직이는 보행자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상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정지선에 꼭 정차해 있는 이 습관이 상당히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간이면은 그걸 표시하는 교통 안내판이 이제 다 만들어서 설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네. 아니면 맞습니다. 바닥에 이제 있으니까 그 바닥을 보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바닥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4대 불법 주정차 네. 지역을 말씀드렸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주변에 어떤 위험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요소로 인해서 더 큰 사고가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상황에 보면서 또 차가 주차되어 있는 상태, 주변의 상태를 보면서 인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바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또 불법 주정차 대처법 전해주신다면서요? 지난 17일부터 시작이 됐죠. 주민신고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참여를 해서요. 네. 뭐 일반 공공기관에 나와서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가지고 17일부터 시행하는 주민신고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궁금했던 게 이거예요. 네. 4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네. 네. 제일 중요한 것이 작년부터 이제 정부에서 불법 주정차 때문에 각종 사고, 사망 사고도 일어나다 보니까 주민 신고제를 통해서 좀 더 활성화시켜서 아예 근절을 시키자라는 취지로 시작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지금 같습니다. 시행되고 있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방법이 이제 이 안전신문 앱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거든요. 또 불법 주정차 신고 전용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직접 받아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위반 여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진만 찍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어플 속에서요. 네네.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 번호가 보여야 될 것이고요. 그렇죠. 주차 위반 지역도 알아야 될 것이고 또 1분 간격의 시간도 표시가 시간. 되니까 이 부분이 있게 되면은 신고가 가능해질다고 본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신고를 했을 때 네. 과태료나 혹은 포상금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현장에 실사 오질 않고 바로 과태료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진만으로도 맞습니다. 주차 지역과 시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예. 강력하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가능하지만은 또 예를 들어서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포상금이 없다는 겁니다. 아, 포상금은 없어요? 포상금이 예,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익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공익적인 예, 거기 이제 때문에. 예전에도 아마 이런 신고 포상금 때문에 아마 이 포상금만 노리는 사람들 맞아요. 때문에 부정적인 네. 일이 차 팔았지. 맞습니다. 뭐. 횡배돼 있었는데 그래서 네. 신고를 통해서 불법 주정차를 근절시키자 이런 취지고요. 실제로 승용차에 대한 이 과태료도 4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올라갔고요. 제가 좀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1년에 과태료나 벌금이 1년에 8천억 원이 모이거든요. 네. 8천억 원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이 과태료나 벌금을 이 불법으로 인해서 사망사고에 관련된 교통에 관련된 시설을 쓰는데 국내에서는 일반 회계로 관련되다 보니까 8천억 원을 딴 데다 다 쓰고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이런 욕구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불법 주정차에 대한 대책 그리고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볼까요? 네, 오늘 하루 종일 완연한 봄 날씨 만끽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오전까지는 미세먼지를 좀 주의하셔야 된다는 소식입니다. 야외 현장 바로 연결해 보죠. 김혜영 캐스터. 네, 화창한 봄 날씨에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까지 설레지 않을 수 없는 오늘 아침입니다. 잠시라도 시간 내셔서 짙어진 봄 풍경 눈에 가득 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만 오전까지는 미세먼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제 유입된 황사의 대기 정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주로는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충청 이남 곳곳으로 공기가 탁합니다. 오후 들어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제주는 종일 나쁨 단계가 예상되니까요. 나오실 때 실시간 먼지 농도 확인하시고 식약처 인증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에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봄볕 아래 자외선 지수가 높은데요. 중부는 높음, 남부는 매우 높음 단계까지 오르니까요. 외출 30분 전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시고 볕을 가릴 수 있는 선글라스나 모자를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과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 수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더 오릅니다. 서울, 대전 24도, 광주 23도, 대구 25도 등 전국이 25도 안팎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무척 큽니다. 밤이 되면 기온이 크게 떨어지니까요. 얇은 겉옷 챙기셔야 합니다. 오늘 생활지수 어떨까요? 비 소식 없이 따스한 봄볕이 함께해서 빨래나 세차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식중독 우려가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뜨거운 음식을 바로 냉장고에 넣으면 내부 온도가 상승하면서 주변 음식들까지 상할 수 있습니다. 상온에 식힌 후 용기에 담아 보관하는 게 좋고요. 평소 손 씻기와 익혀 먹기, 끓여 먹기 등 식중독 예방 수칙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연휴 기간까지 맑고 따스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토요일 서울의 낮 기온이 26도까지 올라 초여름 수준만큼 덥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대기가 점차 메말라가겠습니다. 물 자주 마시고요. 방심은 금물입니다. 화재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창한 봄 날씨처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날씨였습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나오는데 날씨가 아주 상쾌하던데 오후에는 미세먼지도 조금 덜해진다 그러니까 네. 점심 식사 후에는 한번 이렇게 산책 좀 하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오전까지는 미세먼지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